저는 캠프V의 운영을 맡고 있는 캠프V 원장 황기석 원장입니다. 오늘 1차 설명회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1차 설명회를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평촌에서 함께 하시고 평촌에서 독학학원을 7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이번 캠프V에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의 진로와 학습 방법 그리고 컨설팅 등을 해주시려는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낮에 개최했던 설명회 음성이 잘 녹음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제가 다시 한번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김종환 원장님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김종환 원장님과의 캠프 내용은 2차 설명회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썸머 학습 캠프 V,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공부를 하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시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 그리고 대학의 가장 좋은 방법을,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저희 설명회는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트 1에서는 저희 캠프에 대한 소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진학 로드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저희의 경험담 등을 저희가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입시 전략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입시 전략이 왜 중요한지,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캠프 소개부터 들어갈게요. 먼저 캠프V 프로그램 일정부터 소개해 드리면은, 자, 본 캠프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 3주간 이루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7월 20일에 예비 소집이 있게 되는데요. 이 예비 소집일에는 학생을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이 예비 소집일 이전에 멘토들 교육이 있어요. 저희들은 멘토를 그냥 명무대생이라고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멘토의 적합도, 학생과의 친화력,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멘토들이 최신 입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멘토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채로 캠프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멘토들과 7월 20일 날 예비 소집일에 각 학생들이 만나게 돼요. 지방에 있는 멀리 사는 친구들은 전화를 통해서 멘토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히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캠프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3주간의 캠프V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 3주 기간 동안에 열심히 숙련한 그런 습관들을 버릴 수는 없겠죠. 자, 8월 16일. 자, 캠프가 끝나고 그 주 주말부터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후속 프로그램에는 캠프에서의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학생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캠프의 일과표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습 캠프들이 있어요. 많은 학습 캠프들이 오랫동안 학생이 앉아서 멘토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차별을 두고자 여러 뇌인지 학습법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접목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아침 복습 시간과 저녁 복습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멘토들이 중간중간에 그 학생들의 그 숙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학생들이 복습을 해야 될지 더 진도를 나가야 될지 판단하고요. 자, 이때는 멘토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의 1대1로 붙어서 그 학생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 올바른지 속도가 좋은지
그리고 정확한 깊이로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제 식사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고요. 점심 식사가 조금 시간이 길게 잡혔는데 이럴 때 오침 시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11시 30분에 취침을 하게 되는데 11시 30분부터 아침 6시까지 있다 보면 집에서 많이 게을러지는 친구들이 여기서는 좀 빡빡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오침 시간을 점심시간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학 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씩 늦은 시간에 자기 시작하다가 밤을 새버리고 낮에 자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틀이 잡혀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습관을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틀에 잡혀 있는 이런 습관들이 학생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적정한 목표의식과 그리고 학습법으로 학습에 대한 재미를 주게 됩니다. 우선 아침마다 원장 선생님과 함께 90분 계획표를 씁니다. 이제 다른 캠프를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어요. 자, 저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참고해 봤는데, 거기는 30분 단위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인지과학 학습법에 따르면 어떤 몰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 정도로 한 주제에 집중하고 파고 들어갈 때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용력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90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피로도가 누적돼서 학생들이 그 학습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90분 단위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고 지금 요것들이 저희가 해온 그 계획표인데요. 여기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나 저희는 학생들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피드백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냥 이제 멘토들이 챙기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학생들을 체크하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시켜 줍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재수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고 의대나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를 노리는 친구들을 많이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어요. 자, 그 학생들에게 맞는 눈높이의 학습법도 저희가 제공해 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지 학생들에게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명을 했었던 김종환 원장은 평촌에서 7년 동안 학생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또 수학도 잘해요.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입시 컨설팅을 해왔는데 그 7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김종환 원장님이 많이 이제 자랑하고 싶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문학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 이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많이 연계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 연계되는 부분을 찾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지만 이 같이 함께 캠프를 운영하게 될 김종환 원장은 학생들을 지금도 면밀히 파악하면서 독학학원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 중인 아이들 면밀히 파악하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매년 변화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능 전에 이거 작년 11월 달에 만든 문서인데 여기서 간빈가 같은 경우는 인강 선생님들도 대체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학으로 분류했었는데 김정원 원장이 이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상당히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또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에서 첫 번째 시간이 국어 시간이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시험의 영향력이 판가름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문학 작품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고3 친구들은 이 김종환 원장님이 찍어주는 문학 작품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앉은 김에 4시간이라고 해서 한번 앉아서 학습에 몰입하는 시간을 4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몰입 학습을 하고요. 리버스 티칭 여기 30분이에요. 30분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의 효율이 가장 올라가는 몰입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동안 학생이 한 과목에 한 주제에 집중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티칭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배운 것을 멘토에게 다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능동적인 친구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친구들은 먼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의 이해도 파악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질문 등을 멘토들이 하게 돼요. 이것 또한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멘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학생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양한 각도로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저도 오랫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저희가 스스로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몰입 시간과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리버스 티칭이 90분, 30분 해서 120분, 2시간, 그리고 이것이 2세트로 이어서 4시간이 됩니다. 앉은 김에 4시간, 4시간을 공부하지만 그 앉은 김에 그 시간을 너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방치 없는 캠프입니다. 캠프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저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캠프에 2주, 3주 차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 멘토들과 친밀도가 생겨요. 그리고 멘토들도 육체적으로 조금 지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의 학습 시간이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친하다 보니까 서로 농담 따먹게 하고 이제 눈치가 생기는 거죠. 요렇게 하면 좀 넘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학습적인 효율보다는 그 캠프 자체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절대 없게 할 거고 끝나는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인 캠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개입해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개입해서 계획표와 동기부여를 계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멘토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지도 교육이 저희 원장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멘토들도 지칠만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칠만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멘토와 학생들이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를 처음에 모집할 때도 저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또 쉬운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에 맞춰서 멘토들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지금 좋은 대학교로 갔다고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해주고 학습시킨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 멘토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로, 각 아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인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인강이랑 입시 제도 그리고 입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시시각각변해요. 그래서 상위권에 어떤 의대를 목표하거나 서울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이 이 시점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 어느 대학교를 노리는 친구들, 이 준비해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각각 학생에 맞는 인강 커리큘럼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인강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그리고 멘토들이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멘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그저 앉아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각각의 커리큘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합니다. 그리고 캠프 3주 기간 동안에 3번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고요. 총 3분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2분까지 찍혔어요. 한 분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첫 번째 분은 조남주 산업 디자인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은 한국,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분야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또 이제, 많은 좋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앞으로 한국의 어떤 UX 산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지금, 많은 성과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분께서 소개하신 분이 지금 여기 사진에 없는 분이 박상현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되게 이제 쉽지 않은 환경에서 늦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가 지금은 실리콘밸리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그 치열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아마 자리가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김민진 CEO 같은 경우는 최연소 인텔 차장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환경이 잘 만들어져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만든, 불가능을 극복해내려고 애쓰고 자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얻게 되고 자신의 동기를 얻게 되고, 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대체로 IT 쪽 산업에 계셔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저희에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선택사항이 명문대 그리고 뭐 의대 이렇게 많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에서는 이 각 분야의 선두에 있는, 특히 IT 분야의 선두에 있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변하는 세상을 조금 읽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좋은 직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미래에 또 그런 직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나에게 맞는 꿈들이 뭐가 있을지를 아마 살펴보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분씩 만나 뵙고 또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단순히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물론 옆에 있는 멘토들도 훌륭한 청년들이죠.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또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또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캠프를 하게 되는 학습 환경입니다. 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캠프를 주최하고요. 캠퍼스가 예뻐요. 이번 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꽃도 많이 폈었고요. 캠퍼스가 상당히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게 될 기숙사예요. 여기는 보안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여기 보시면 출입카드가 없으면 학생들이 출입이 안 돼요. 그 외부인들의 출입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방은 2인 1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진보다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요. 바깥의 풍경도 좋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화장실과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강의실인데요. 대학생활의 로망인 계단식 강의실을 활용하게 되고요. 일반 강의실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의 식단표예요. 학식에서 하는 식단표고, 이 학식에서 주로 식사를 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 맘스터치라든가 중국 요리, 뭐 오믈렛이라든가 또 미국 텍사스 요리 전문점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식을 주로 저희가 섭취를 하지만 한 번씩 특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또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옆에 보면 이렇게 체육관이 있어요. 이 캠프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여름이죠. 그래서 너무 더울 거고 또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올 건데 아이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숙사, 체육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 아주 넓고 좋아요. 여기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입시에 관련된 진학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공부는 저는 잠재력을 키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반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그러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떤 지식 양은 많은데 응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생각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이 두 번째 학생보다 중학교 때는 점수를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첫 시험부터 당황하게 돼요. 내가 사고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공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을 두신 어머님이라면은 이 부분 명심하시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과목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중학교 때 문해력, 그리고 영어에서는 물론 어휘와 독해도 중요하지만 논리를 갖춘 독서, 그리고 수학에서는 개념과 패턴에 대한 반복도 물론 익혀야 되지만 사고력을 익히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캠프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별로 보면요, 이제 뭐 중학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꿈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학생들과 상담을 할 건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게 되면 요즘 같은 입시 환경에서 특히 28학년도부터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자,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학 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후반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성이 있는 친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한 친구보다 정말 두세 단계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엉덩이 힘이 아직 약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아직 공부에 대해서 공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알고 어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걸, 난 빨리 하고 나가서 놀래,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타의지만 앉아서 뭔가가 본인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좋게 오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동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고등부는 관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학생들이 당장 생기부 관리부터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가 너무 많은데 우선 내신 준비도 힘들고 수행평가 너무너무 힘들죠. 아이들이 수행평가와 그리고 지필고사 준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거의 뭐 새벽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도 저희는 제공하게 됩니다. 전화 상담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 관리하는 것도 1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변하는 입시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 있는 고3 같은 경우도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대학이나 학과별 전략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택 과목들이 많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심화학습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되죠. 심화학습에 치우치는데 이거는 진짜 몰입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게 되고요.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이에요. 아이들이 제가 30분 이상 집중하는 걸 너무 어려워요. 30분은 고사하고 정말 10분, 20분만 지나가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산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이 격려하고 또 그에 맞는 도전거리를 주고 성취감을 맛보게 할 겁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 하위권 친구들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학습에 자신감을 잃은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서야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많이 약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아마 멘토와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이끌어주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많이 손이 가는 친구가 될 겁니다. 여기는 입시 전략, 즉 컨설팅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의 2단계, 심지어는 3단계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여기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께서 내셨던 그 성과를 요약해 놓은 건데, 물론 이러한 성과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여기에 내신 2등급 중후반대 학생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합격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저 위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대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의대 증원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가능했었지만 앞으로 또 시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는 생기부를 꾸리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잘 공부해 놓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고3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걸 잘 정리해서 잘 포장해서 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됩니다. 캠프가 3주간 지속이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어떻게 성과 낼지에 대한 그림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캠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다시 흐트러지고 학교 생활에 돌아가서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바쁜 와중에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앉은 김에 4시간입니다. 집에서 앉은 김에 4시간을 다시 하는 건데요. 캠프에서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캠프에서는 대면에서 하지만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30분간 학습 계획을 같이 세워줍니다. 학교의 숙제가 뭔지, 수행평가가 뭔지, 또 학원에서 숙제가 뭔지, 지금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고 어느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각각 학생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주고 그 계획을 계획표로 같이 작성하는 시간이 30분이고요. 그리고 몰입학습 시간이 4시간, 앉은 김에 4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여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어머님들은 아이가 50분 동안 공부하다가 10분 동안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끝날 때 30분에는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그날 목표치를 얼마나 이뤘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의 계획에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 학습 성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레포트 카드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학생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지를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은 매달 학습과 생기부 관련된 컨설팅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종환 원장이 1000명 이상의 입시 컨설팅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하는 건데요.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고, 저 또한 김종환 원장을 도와서 아이들 컨설팅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의 어떤 입시 컨설팅, 그리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줌으로 했었던 설명회에서는 Q&A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약간 음향적인 문제로 특별한 질문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아이의 앞으로의 방향성, 입시, 또 학습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화로 다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그 5월 24일 1차 캠프 V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